자, 포시에스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일단 이전에 어떤 재료가 있었냐면은 이 정부가 시스템을 바꾼다고 했어요. 자체 시스템을. 그거를 클라우드 이쪽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쪽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해당 관련 기업들 얘네들이 수혜를 본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때 이런 식으로 상승 압력이 나왔다가 바로 또 역대급 시장 압력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 빠지고 오늘 기회를 보면서 다시금 시세 분출을 해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이중 바닥 형태로 올라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투자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 낙폭 차익 실현이 나온 가격 밴드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늘 사실 쭈르륵 빠져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정부 시스템 클라우드로의 교체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아마존 얘네들이 국내 클라우드 여기에다가 8조 투자한다는 재료 이 두 가지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만 시장은 악재가 이제 슬슬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매물 라인을 굉장히 두텁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좀 넓게 보면은 2,750원 그리고 3,250원 사이에 있는데 두터운 매물 라인이기 때문에 그 상단 이 3,300원 이전에 한번 뚫어가지고 살짝 헐거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안착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차례로 이 4,000원 부분까지 뚫어주면은 그대로 신고가까지의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일 종가 부근의 지지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방 이탈이 일어날 걱정도 상당히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여기 3,300을 뚫는지 안 뚫는지 그걸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거를 추가적으로 홀딩한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시세 분출을 해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홀딩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눌려가지고 반발 매수세가 장 초반에 쏠리고 오후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장 초반은 분명히 치고 오른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개별 종목이 있는 녀석들만 치고 오릅니다. 그런 것들 제가 다 모멘텀 있는 녀석들로 골라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멘징 하시라고. 자, 잠시 그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거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 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바쁜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고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 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또한 이 중해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 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성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엑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나마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런 식으로 개장하자마자 약간 떨어진 뒤에 바로 상승 압력.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대로 상승분을 내어주고 2300 지지라인 부근, 피겨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어준 모습입니다.
일단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러주고 있는 건데 어저께 미증시를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엊그제 알파벳, 구글이죠. 얘네들이 마이너스 10%대 하락을 했다가 오늘은 마이너스 3% 정도, 2점 몇인데 마이너스 3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 이쪽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상으로 상당히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와중에 이 GDP가 3분기 GDP가 발표가 됐죠. 근데 이게 잘 나왔습니다. 호조가 나왔으니까 경기가 좋다라는 이거를 해석하는 방향성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경기 침체는 없다. 이건 좋은 쪽이죠. 근데 다른 쪽은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입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미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 요즘에 이슈되는 거 그게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긴축이라는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울고 먹었어요. 이제는 진짜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긴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일단 경기 침체는 없다. 이쪽으로 좋게 해석이 되게 될 텐데 호재를 반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시장의 공포 심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렇고 일단 이스라엘 상황은 보자면은 이스라엘 장관,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 외에는 교전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밝혔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상전, 이미 지상전으로 돌입을 했죠? 이게 지금 격화가 좀 빡세게 되고 있는 겁니다. 전투기, 지상군이 가자 중부 여기를 타격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제유가 이게 압박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를 공격을 하게 됐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도 이렇게 현상 유지식으로 마무리를 지은 거를 보면 진짜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빠진 게 사실 작년 말, 그러니까 1월 직전, 대상승 직전에 이 정도 빠진 구간인데 때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슬슬 변곡점을 터치한 것 같기도 하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진짜 온갖 공포 심리가 너무 강해가지고 부정적인 재료들만 있을 때 이럴 때에는 약간의 호재, 약간의 트리거라고 할게요. 트리거만 있으면은 사태가 정반대로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지금 사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하락이. 왜냐면은 내부적인 요인. 지금 어닝 쇼크가 근근히 나오긴 하지만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도 그 충분히 많고 지금 내수 이런 쪽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이클상의 낙폭 이상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진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트리거만 있다라고 하면은 금방 다시 치고 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매에 동참을 하는 것보다는 기회를 노리는 게 맞다고요. 이런 데서 팔아버리고 그대로 손해를 봐서 나랑 주식 안 맞네, 안 해야겠다 라고 이제 기다려보세요. 한 길면 1, 2주 뒤에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내가 팔면은 항상 오르는 거야.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다 시장이라는 거는 인간 심리 정반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로 움직여. 그래서 제가 제발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고, 공포에 사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종목들이 이제 좀 반전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한해서. 자, 그렇게 공포 지수가 상당할 때는 개별 재료가 있으면 오히려 더 강하게 시세 분출을 하죠. 좀 묵혔다가 수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괜찮습니다. 잠시 그런 단기 수익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 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시기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칭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 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 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 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 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가치 투자,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 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 주세요.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 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은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 차게 돼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 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제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 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 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가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 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 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 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참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 다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 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